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실기 작업형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39번 문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크롬 도금 공정 중에 도금의 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도금조에 적합한 국소 배기 장치의 명칭과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착용해야 할 보구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도금 작업에서 국소 배기 장치. 자, 명칭 어떤 국소 배기 장치가 좋은가 하면요. 푸시 풀형입니다. 한쪽에서는 밀어주고 한쪽에서는 끌어당기는 형태인데요. 자, 밑에 잠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도금조는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유해 증기가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죠. 이렇게 넓을 때는 한쪽에서는 강하게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요. 쏘아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미스트나 증기가 도금조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의 환기장치 명칭이 푸시 풀형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다른 쪽에서 끌어당기면서 넓은 도금조에서 발생되는 유해 증기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환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합한 국소 배기 장치 명칭은 푸시 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롬 도금조에 계면 활성제에 소형 플라스틱 볼을 넣어 발생을 억제합니다. 자, 계면 활성제나 소형 플라스틱 볼을 넣게 되면은 요 미스트가 정전기에 의해서 플라스틱 볼에 붙거나 계면 활성제와 함께 계면 활성제에 붙어서 발생이 덜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계면 활성제는 세제에도 들어있잖아요. 세제로 그릇을 씻게 되면 그릇에 있는 오염물질이 계면 활성제에 부착이 됩니다. 부착되어서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가 크롬산 미스트가 발생될 때 이 미스트를 계면 활성제가 부착해서 붙들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소형 플라스틱 볼도 미스트를 붙잡아 두어서 미스트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도금조에서 착용해야 할 보구. 자, 일단 몸은 불침투성 해도 되고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둘 중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에는 방독 마스크, 그 다음에 눈에는 보안경. 지금 만약에 고무장갑, 고무장화, 그죠? 불침투성 안전장갑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화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했고요. 화면에 착용하지 않았다면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자동차 부품을 도금 후에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요. 작업자는 담배를 물고 일단 담배를 물고 있다는 건 방독 마스크 제대로 착용을 안 했는 것이죠. 자, 불침투성 또는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착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위 화면을 참고하여 위험 예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지켜야 할 행동 목표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근로자가 지켜야 될 거 뭘까요? 작업 중에 흡연해서 안 된다, 그죠? 첫 번째, 작업 중 흡연하지 말자. 또는 작업 중 흡연하지 말고 방독 마스크 착용하자. 요거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용 안전화를 착용하자. 그죠? 화학물질용 안전화인데요. 가급적이면 무릎까지 올라온 고무로 된 장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뭐였는가 하면요. 만약에 세척조에 신너를 사용한다면 예상되는 재유형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신너는 담뱃불에 불이 붙죠, 그죠? 그래서 신너는 담배 피는데 신너 사용한다면 재유형은 폭발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납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두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고, 작업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 위험 요인 한 가지, 그리고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납땜 작업 중에 현재 납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로 연기가, 여기 보면은 지금 만약에 발생되는 납을 이렇게 환기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빨려 들어갑니다. 다른 작업자는 납땜 완료된 자재를 국소 배기 장치 안쪽으로 던져 쌓고 있으며 작업 중에 갑자기 작업자가 쓰러지는 걸 보여요. 근데 이 국소 배기 장치는 이렇게 빨아들여져야 되는데 작업이 완료된 걸 여기에 막아버리면 이 발생되는 납땜의 연기를 이렇게 환기를 못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용 보호구인데요. 납 분진이 발생될 때는 특급이나 1급 방진 마스크입니다. 근데 납의 증시가 아니라 증기가 되겠습니다. 납 증기가 발생되고 있다면 방독 마스크가 됩니다. 만약에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결핍된 장소라면 이 방진이나 방독 마스크보다 송기 마스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밀폐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기 마스크 제외하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요. 어느 정도의 지금 설명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에 만약에 납 증기가 발생된다라든지 아니면 납에 의한 분진이 발생된다. 그죠? 이게 지금 화면으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시험지에 나와 있을지 지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렇게 납은 분진으로 발생될 때는 특급이나 1급 방진 마스크 착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납의 증기가 발생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는 보안경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형태 보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국소배기 안쪽으로 지금 후드 쪽으로 자재를 쌓아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국소배기 장치 후드로 자재를 쌓아 환기가 불량하다. 그죠? 환기가 되지 않는 게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입니다. 산소 결핍 질식인데요. 만약에 주변에 개구가 없는 밀폐 공간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납땜을 하고 있다면 중요한 건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재해 발생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밀폐 공간이 아니라면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그죠? 그 납땜을 하다 보니까 납에 의한 증기, 분진이 유해 위험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밀폐 공간이 아니라면 답은 요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넘어가겠습니다. 도료 및 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도료라는 건 이제 페인트, 그 다음에 뭐 용제, 신너 같은 거를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업 중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1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하고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고요. 장갑은 면장갑을 낀 채 금속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유해 요인 볼게요. 일단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할 때 유해 요인은 페인트에 나오는 유독 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료나 이 용제, 신너 같은 거는 화재 일으킬 수 있죠. 도료 및 용제에 의한 화재 위험도 있고요. 행여나 주변에 정리정돈이 불량할 때는 걸려 넘어짐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짓수가 부족할 때 공통으로 넣어주시고 우선은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착용해야 할 보호구 보겠습니다. 페인트 작업 시는 방독 마스크죠. 자, 유기화물용 방독 마스크 이렇게 적으시면 더 좋고요. 방독 마스크라고 적으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보호복 이렇게 화학물질용으로 통일해서 적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화면은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가 절연 처리한 후에 건조하는 작업을 나타낸다. 자, 변압기라고 나오니까요. 전기 작업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는 변압기를 절연, 그죠? 다시 말하면 전기에 견딜 수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유기화합물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물질을 착용하니까요. 손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이렇게 통일할게요. 눈은 보안경, 피부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그죠? 신발이라고 한다면 화학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안경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유해 물질 취급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해서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두어야 합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는 제품명이 뭐다, 그죠? 무슨 페인트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신너가 10% 들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취급할 요거부터 적을까요? 자, 이 물질이 건강 환경에 어떻게 유해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죠? 유해 위험성 일단은 이렇게 좀 줄이시고요. 이러한 유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 주의사항,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반복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취급하고 주의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자, 요 정도가 공통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명칭 및 함유량,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이러한 유해와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주의사항. 취급주의했지만 사고 난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조치 요령. 그 다음에 폭발화재 시 대처법, 대처법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SDS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게시나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가 어딘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작업자들이 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나 비치해야 작업하면서 보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죠. 간단하게 작업 공정이다, 그죠? 두 번째는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세 번째는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이렇게 좀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SDS를 게시나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첫 번째는 작업 공정인데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 두 번째는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세 번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기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DMF다, 그죠? 디메틸 포름이 되겠습니다. 자, 배합기에 넣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을 보여줍니다.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를 보면요.
사업주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과 코 사항을 게시하라. 아까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유사하다 그랬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물질이다라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 주의사항. 자, 주의해서 취급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조치, 긴급방제 요령이죠. 그죠? 그래서 자, 유해물질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응급조치나 긴급방제 요령, 요렇게는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또는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니까요. 위에 DMF,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DMF를 취급하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내용이 동의됐거든요. 그래서 유해 물질에는 이렇게 5가지를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베릴륨 성면은 제외합니다. 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업 수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줄여서 보면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요.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나 사용할 때 작업 수칙에 포함해서 이 작업 수칙에 포함된 내용을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업 수칙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나 금지 대상 유해 물질은 위험한 물질들이죠. 밸브나 콕의 조작입니다. 밸브나 콕을 오조작했을 때 물질이 누설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밸브나 콕의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온도계나 압력계나 유량계 같은 계측 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값을 제어하는 장치의 감시 조정. 자, 그래서 계측 장치나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감시하고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 계측 장치, 제어 장치의 감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의 응급 조치가 되겠습니다. 4번째, 이렇게 위험한 작업할 때는 보호구가 꼭 필요하잖아요.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의 작업 수칙에 포함해서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밸브, 콕 등의 조작. 2번째, 계측 장치와 제어 장치의 감시 조정. 3번째,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 4번째는 보호구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이렇게 4가지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47번 역시 암기형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 설치 조건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깃집에 가면은요,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고기 냄새,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드는 테이블마다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을 후드라고 합니다. 후드는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그죠? 각각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드는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덕트라는 건 이게 길게 빠져나가는 이 긴 관을 덕트라고 합니다. 길이가 너무 길면은요, 아무래도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덕트 길이는 짧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데서 퇴적이 일어나겠죠. 굴곡 부수를 적게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빠져나가는 배기구가 옥내에 있다는 건 그게 다시 옥내로 그죠? 유해 물질이 순환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덕트 길이는 짧게, 굴곡부 수를 적게 할 것, 배기구는 실외, 옥외에 설치할 것. 세 가지고요. 또는 외부식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요거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기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지게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중이다. 지게차에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내려서 다른 작업자와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영상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행동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적으시오 할 때는 직접 원인을 우선으로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근본적인 위험은 뭐죠? 그대로 보이는 대로 적어도 됩니다. 경유를 주입하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경유는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또는 흡연을 하여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재발생 형태다, 그죠? 화재 폭발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안경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나 현재 착용하고 있는 건 면 마스크잖아요. 그죠? 성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업병이 우려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라. 그죠? 자, 우리가 성면은요, 마스크 중에 뭐를 착용해야 됩니까? 그죠? 방진 마스크. 그 중에서도 기억나시면 특급입니다.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성면, 베릴륨이었습니다. 그죠? 방진 마스크 특급을 착용하지 않고 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직업병이 우려된다. 그죠? 이렇게 이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성면에 노출될 경우에 우려되는 직업병의 종류. 그죠? 성면으로 인한 직업병은요, 첫 번째 폐에 폐암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악성이면 우리 암이잖아요. 중피종은 늑막에 암이 생긴 늑막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는 악성 중피종이라고 적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폐에 먼지가 쌓이는 걸 진폐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먼지 중에서 성면이 쌓였기 때문에 성면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면으로 인한 직업병 세 가지,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면 설명 없이도 사실은 이거는 화면과 무관하게 암기형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기형이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성면 취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작업 수칙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성면 취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성면 취급할 때의 안전 작업 수칙이기 때문에 암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면을 취급할 때는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제 첫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작업장과 격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면을 사용하는 성면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 밀폐된 장소라는 게 다른 작업장과 격리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 바닥에 스며들었다가 서서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합니다. 다섯 번째,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 그죠? 그래서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항상 먼지는 날리기 때문에 호흡기 들어가잖아요. 습기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7번째는 방진 마스크, 특급을 착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 한 3가지 볼게요. 첫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가동합니다. 두 번째,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합니다. 세 번째,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기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1번도 암기형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하는 작업 중이며 이 작업 중에 성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면의 장기간 폭로 시에 예상되는 질병 3가지. 자, 좀 전에 했죠, 그죠? 성면으로 인한 질병 또는 직업병은요. 첫 번째 폐암, 두 번째 악성 중피종, 세 번째 성면폐증 3가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제작 작업. 자, 요거는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이죠, 그죠? 문제에서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기출 풀었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하는 작업은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이다. 요거. 그죠? 기억하시고요. 종사하는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적으시오.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 첫 번째, 방진 마스크인데요. 반드시 뭐죠? 특급 방진 마스크입니다. 만약에 산소 결핍이라면 아무리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해서 성면 취급하더라도요. 송기 마스크가 우선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보안경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고글형입니다. 그냥 안경은 이렇게 착용하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글형, 위아래를 다 가려주는 형태. 고글형 보안경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 신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면 취급 작업, 그죠?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첫 번째 특급 방진 마스크. 보안경은 고글형 보호 안경, 보안경이라고 줄여도 되겠습니다.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 신발.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면 신체를 감싸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요. 아까는 제작하면서 성면을 취급했고 지금은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화학 물질에 담그고 있어요. 그죠? 어떠한 성능을 넣기 위하여 담그는 작업. 요거는 성면 취급이 아니죠. 요거는 성면이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되죠. 그죠? 요거 항상 보시고요. 문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3가지 적으시오. 지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요. 마스크는 방독 마스크죠. 눈에는 보안경, 손에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입니다. 신발은 화학물질용 안전화, 옷은 화학물질용 보호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하는 작업은 성면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특급 방진 마스크 필요하고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작업은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 그죠? 화학물질용 보호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역시나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하는 작업 중입니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질병 발생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할 때는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시간 노출되어서 직업병,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 물질은 바로 성면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폭로 시 예상되는 질병이죠. 그죠? 역시나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은 고온에
스팀 배관을 보수하기 위해 누출 부위를 점검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배관이에요. 잘못하면 상해 종류는 뭐가 됩니까? 어디를 다쳤는가, 그죠? 상처의 종류가 상해 종류잖아요. 화상이 되겠죠. 화상이 되는 재해 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별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5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에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참고하여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행동 목표 2가지를 정하시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기인물, 원인이 된 물체는 무엇이며 스팀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물은 무엇인가? 만약에 스팀이 눈에 튀어 들어서 다쳤다면 눈과 접촉한 부분이 가해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어 배관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안에서 에어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뜨거운 스팀 때문에 다치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 목표다, 그죠? 첫 번째, 배관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전기를 점검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죠? 전원 차단해야죠. 전기가 흘러가는 상태에서 전기를 점검하면 감전당하잖아요. 역시나 에어 배관이다, 그죠? 배관을 점검할 때는요, 현재 배관을 흘러가는 에어가 있잖아요. 스팀이나 에어가 있다, 그죠? 이게 흘러가는 중에 밸브를 열어버리면 스팀이나 에어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밸브가 압력 때문에 튀어서 다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밸브를 열려는 순간에 안에 스팀이 지나가는 중에 밸브를 닫지 않고 스팀이 흐르는 중에 여기에 우리 나사 같은 걸 풀다가 보면 이 나사가 튀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던 스팀이나 에어가 분출되면서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자, 위험 예지 훈련할 때 첫 번째는 배관 점검할 때는 뭐 하자? 주 밸브를 잠그자. 그죠? 우리가 전기를 점검할 때는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전원 차단했잖아요. 전원 차단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했죠. 흘려보냈잖아요. 그래야 남아있는 전기에 의해 감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관 점검할 때 주 밸브를 잠그자. 밸브를 잠그면 이제 에어가 더 이상 흘러오지 않겠죠. 하지만 안에 남아있는 에어가 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관 점검 시 배관 내에 잔압을 제거하고 남은 압력 빠진 것을 확인하자. 밸브는 잠궜지만 흘러가던 에어가 남아있다면 그 잔압을 제거하고 빠진 것을 확인하고 배관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배관을 점검할 때는 안에 스팀이나 또는 이 에어에 의해 눈을 다칠 우려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하자. 이렇게 3가지, 그죠? 배관 점검 시 주밸브 잠그자,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고 남은 압력이 빠진 것을 확인하자. 잔압이 빠진 것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경을 착용하자. 기인물이다, 그죠? 원인이 된 물체인데요. 요거는 배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지금 스팀 때문에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된 건 뭐냐면 배관을 점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인물은 배관이 되겠습니다. 가해물입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스팀이 눈에 튀어서 다쳤다면 스팀 됩니다. 하지만 나사를 풀다가 압력 때문에 나사가 눈에 맞았다면 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접촉한 물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에어 배관 점검을 하던 중에 눈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원인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모, 안전장갑은 착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 배관 점검하다가 눈을 다쳤다라는 건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배관을 점검했다. 그죠? 남은 압력이 남았기 때문에 눈을 다쳤는 거죠. 압력이 튀어나와서, 그죠? 배관 점검 시 남은 압력이 빠진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요거는 잔압을 제거하지 않은 거고요. 잔압을 제거했더라도 잔압이 다 빠진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거 합쳐서 적어도 되겠습니다.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남은 압력이 빠진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기억나시면 뭐 함께 적어도 되고요. 배관 점검 시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동영상에서 밸브를 잠그는지 안 잠그는지 혹시 장면이 나온다면 잠그지 않았을 때만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눈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눈을 다쳤다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화면을 보시고 그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점검할 때는 퍼지한다 그랬죠. 안에 있는 가스를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퍼지시켰다면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잔압이 빠진 것을 확인하자. 그리고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자. 그죠?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선 채,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죠? 사다리, 올라선 채 고온, 뜨거운 배관에, 자, 이게 플랜지를,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는 말이네요. 그죠? 추락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화면에서 작업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원래는 2m 이상의 작업을 할 때는요, 폭이 40cm 이상의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식 비계, 그죠? 이렇게 발판이 폭이 40cm 이상 되는 비계를 이용한다면 더 안전하겠죠? 이렇게 작업한다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는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이동식 비계나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요, 2m가 넘어서 추락할 우려가 있을 땐 허리에 안전대를 매고 이렇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다. 세 번째, 항상 배관을 점검할 때는 눈에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이물질이 튀어도 균형을 잃으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 작업할 때는 눈의 보안경이 참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또는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고온의 배관이죠. 장갑을, 그죠?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손에 화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그죠? 이 중에서 화면을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고 안전대를 고정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배관을 점검할 때는 항상 눈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뜨거운 스팀 배관이기 때문에 손에도 방열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58번은 안경 문제입니다. 화면은 영상 표시 단말기, VDT 작업, 그죠?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취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DT 작업으로 인한 장애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과거 교재를 보시는 분들 정답이 조금 변경되었죠. 요 법규의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컴퓨터 오래 작업하다 보면 어깨 결림 오잖아요. 그죠? 경견한 증후군 또는 뭐 기타 근골격계 증상, 목도 아프고 손목, 손가락 다 아프게 됩니다. 눈이 또 안 좋아지죠? 눈의 피로, 그 다음에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피부 증상 일으킬 수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경계 증상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경견한 증후군,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 피부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 이렇게 이 법규에 있는 내용 그죠? 그래서 바뀐 규정의 내용으로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형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컴퓨터 단말기 VDT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적정 실내 조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바탕 화면이 흰색이죠. 주변도 함께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500을 기준으로 할게요. 500을 기준으로 바탕화면이 흰색일 때는 주변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 조도가 500에서 700 룩스 이렇게 됩니다.
바탕화면이 검은색이에요. 바탕이 검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밝아도 또 눈에 피로가 생겨요. 어두워져야 됩니다. 예, 300에서 500 룩스가 되겠습니다. 500을 기준으로 흰색일 때는 500에서 700, 200 더 커졌죠. 검은색일 때는 300에서 500, 200이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암기형에 가까운데요. 화면 보시고 이제 바르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컴퓨터 단말기 VDT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의 작업에서 옳지 못한 포인트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게 화면 모니터를요, 목을 이렇게 쳐들고 보도록 이렇게 계속 컴퓨터를 바라보면 목이 너무 피곤하죠. 목이 편안한 자세는 아래로 10에서 15도, 목을 약간 내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0에서 15도 아래를 바라보도록 조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모니터의 위치가 너무 시선보다 높다면 모니터 위치 불량이라고 하고요. 모니터를 보기 편한 위치로 조정하는데 요거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시선은 수평면 아래 10에서 15도로 모니터를 조정한다 해도 되고요. 또는 모니터를 보기 편하게 조정한다 하시고 수평면 아래 10에서 15도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를 조작하는데 손목을 이렇게 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편안하게 약간 내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조작 위치 불량하시고요. 역시나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로 조정하는데요. 팔뚝하고 이팔의 각도가 90도보다 적다는 건 팔을 들고 작업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90도 이상이 된다는 건 팔을 약간 내려서 키보드를 치는 거죠. 그래서 팔뚝과 위팔 각도가 90도 이상이 되게 합니다. 자, 이게 90도 이상이 되어야 팔을 약간 내리고 작업한다 보시면 되겠죠. 의자의 앉은 자세 불량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엉덩이가 의자 깊숙이 들어가야 허리가 바르게 서기 때문에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자 깊숙이 앉아야 하는데요. 더 정확한 건 깊숙이 앉으면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굽힌 각도는 90도 정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수평면에서 아래로 한 10에서 15도, 그 다음에 위팔과 아래팔의 각도는 90도 이상, 무릎의 각도는 90도 정도로 앉는 게 올바른 자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컴퓨터 단말기 작업 시 작업자의 올바른 자세를 적으시오. 금방 했던 3가지를 이제 암기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수평면으로 아래 10에서 15도 약간 내리는 게 좋습니다. 팔뚝과 위팔. 자,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내리면 90도 이상 되죠. 그죠? 90도 이상이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각도는 90도 정도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네, VDT 영상 표시 단말기 작업을 하는 경우 VDT 작업의 안전 작업 수칙 3가지를 적으시오. 역시나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요.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 중 휴식을 취할 것, 이렇게 적정한 이런 거는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이나 의자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높낮이 조절 가능한 구조. 의자와 책상을 내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휘도형의 조명기구. 눈부시지 않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는 명암차가 심하지 않게. 그래서 아까 바탕화면이 흰색일 때는 주변도 같이 밝아야 되고 바탕화면이 검은색일 때 같이 어두워야 된다 그랬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햇볕이 바로 들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죠? 작업 중에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 가능한 구조일 것,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이렇게 하는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요.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화학 쪽은 암기형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 문제들은 고민 없이 그냥 문제 읽으시고 답을 적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예, 이렇게 암기해야 될 문제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